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원형팔 의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형팔 의병이 왜 그러면은 큰 의미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형팔 의병은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침략이라는 세 가지 화폐 개혁, 황무지 객첩권, 광산, 이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병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원형팔은 여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의병을 어디서 일으키냐면은 지금은 강원도 영월, 당시에는 원주, 주천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지도상으로 얘기하면은 끝에서 끝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원주 저 서쪽 끝에서 원주 저 동쪽 끝으로.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럼 왜 거기서 일으켰느냐? 라고 하면은 이 주천이라는 곳이 원주 신림면을 통해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원형팔은 옛 의병 세력들, 즉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다시 귀합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겠다 했던 것이죠. 그 원형팔이 생각했던 구상, 새로운 전략,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원주 진위대와의 연합입니다. 드디어 대한제국 정규군과의 연합이라는 것들을 의병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팔 의병이 그 배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대한제국 정규군하고의 결합이라는 연합이라는 것들을 시도했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원형팔과 원주 진위대는 결합할 수 있었느냐,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원주 진위대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원주 진위대의 주둔지는 당연히 원주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군대 운영의 대부분은 군대가 갖고 있는 토지,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특히 이제 원주 주변 지역에 군대의 토지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세금을 가졌는데, 그 노엘전쟁 이후에 일진회가 약진을 하면서 일진회가 마름 역할들을 합니다. 중간 수치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곳에 와서 본인들이 군대에서 수치해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중간에서 수치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원주 진위대, 지방의 진위대, 다른 진위대도 마찬가지로 일진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오죠. 실제로 원주 진위대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는 일진회 창립 행사 때 지방 일진회죠. 일진회원들을 체포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진회가 일본에 요청을 가고 일본군이 원주 진위대 중대장, 대장 등을 체포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일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결국 군대 내에서도 불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원형팔은 그럼 왜 원주 진위대랑 같이 할 수 있느냐? 원형팔은 무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중에 육군 법원장이 있을 만큼 그도 뭐 무과에 급제했을 만큼 무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군대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형팔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옛 동료들을 규합을 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원주 진위대와 연합을 해서 어디로?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천에서 봉기를 했고 이 이후에 주천, 제천, 영월, 영월 당연히 이제 주천이었으니까요. 단양 이런 것들을 계속 돌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네 세력들을 규합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원주 진위대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취하고요. 근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냐면요. 연락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는 원주 진위대가 원형팔 의병을 진압하지 않습니다. 원형팔 의병이 봉기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중앙정부나 일본에 의해서도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또 원주 진위대 원형팔 의병부대를 진압하라고. 근데 원형팔 의병부대를 진압하지 않습니다. 꼭 제가 사료를 보고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보호해 주듯이
그 원주진이대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원영팔 의병부대가 주둔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뒤늦게 그곳을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원주진이대한테 너희 그런 식으로 진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일본군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라지는 문제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문제냐면은 우리가 동학농민전쟁에서 봐서 알지만은 동학농민전쟁에서 일본군이 농민군에 대한 어떤 전차를 폈는지 좀 다 아시잖아요. 사륙. 군사작전 명령에 나와 있어요. 사륙하라. 그냥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면은 사륙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진위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원영팔만 체포하자. 원영팔만 체포하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라고 한다면요. 보여주기가 필요하잖아요. 원주진위대를 진압했다는 모습에 보여주기가 필요하니까는 원주진위대에 진압을 했다는 가장 큰 모습, 가장 확실한 모습은 의병장을 체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주진위대는 의병장 원영팔을 체포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병을 진압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체포를 했으니까는 이 원영팔은 한국군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친척들이 있는 육군 법원에서 그를 판결을 해서 원주나 이런 지역에 유배를 보낸다면은 의병 세력들이 그를 탈출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영팔을 체포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몰랐던 그 원영팔 주변의 이제 의병 세력들은 원주 진위대의 태도가 바뀌자마자 원영팔한테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낌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영팔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같이 연합할 수 없다 생각을 하면서 잡힙니다. 여기까지는 원주 진위대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체포된 원영팔이 한국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군에서 신문을 받고 치조를 받고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영팔은 뭐 순국하시게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으로 의병과 원주 진위대, 대한제국 군대를 결합시키려고 했던, 연합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영팔 의병은 우리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의병 운동에서 의병 전쟁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놨던 사람이고, 진위대와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와 의병이 결합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후에 원영팔 이후에 그 원영팔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동료였던 박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요. 이후에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뚜렷한 이제 뭐 공격을 들어가지 못하고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홍주성을 중심으로 의병, 을사의병의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원영팔에서 보여줬던 이런 문제들이 1906년 홍주의병, 이후에 최익현 의병까지 연결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